혹시 세수할 때 이것만 섞었을 뿐인데 눈가 주름이 쫙 펴지고 기미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 마치 얼굴에 꿀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나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법이 있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진료실에 68살 김할머니 오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저를 찾아주시는 단골 환자분이신데요. 그날따라 유독 얼굴이 환하고 피부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시술이라도 받으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피부과에서 뭐 특별한 거 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그냥 세수할 때 냉장고에 있는 거 섞어서 했을 뿐인데 손주가 할머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대체 뭘 섞으셨길래 이렇게 피부가 달라지셨을까?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바로 우유, 쌀겨 기름, 그리고 청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비싼 시술보다 더 효과적인 건 결국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세안법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검증된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네 가지 습관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하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주름진 피부와 망가진 얼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싼 돈 들여서 시술 받으시고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어느 날 72살 박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매달 수십만 원씩 들여서 레이저 시술도 받으시고 고가의 화장품도 바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미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짙어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또 여쭈어 보니까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세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문질 닦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시술을 해야 병원도 돈이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확신하게 된 거는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피부가 확 달라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3주만 꾸준히 하셔도 거울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 피부가 나빠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를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고급 도자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선시대 백자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자기는 아주 얇은 유약층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빛이 나고 물기도 새우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가장 바깥층에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두께가 고작 0.02mm밖에 안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얇디 얇은 막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 습관이 바로 이 소중한 보호막을 갈아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문제, 뽀드득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뽀드득 소리가 나야 깨끗하게 씻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뽀드득 소리가 난다는 건 피부의 천연 유분막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신호입니다. 고급 도자기의 유약을 사포로 긁어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2중 3중 세안입니다. 클렌징 오일로 1번, 폼 클렌저로 2번, 거기다 스크럽까지 3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이건 마치 도자기를 세제에 담가 놓고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씻을 때마다 보호막이 조금씩 벗겨지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스크럽 제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 각질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각질은 피부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을 자꾸 뜯어내면 비가 새듯이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속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이 손상되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건조해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염증이 반복되면 색소가 침착되어 기미가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잃은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깨끗하게 씻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3가지 비밀 세안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하시는 우유 세안입니다. 여러분, 우유 세안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적인 미인으로 꼽히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매일 당나귀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욕물을 만들기 위해 무려 700마리의 당나귀를 키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인 포파이아 사비나가 하루에 7번씩 우유로 세안을 해서 눈과 주름을 없애고 하얀 피부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의 유명한 여성 잡지에서는 최근에도 우유가 얼굴의 주름을 없애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의 도자기 피부 비결로 우유 세안법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클렌징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끼얹듯이 발라 패팅 마사지를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우유가 왜 피부에 좋은 걸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젖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필링 성분인 알파하이드록시산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만든 것과 달리 우유 속 젖산은 피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또한 우유에는 세라마이드와 지질,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피부 면역을 높여주고 각질을 제거해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E와 펩타이드 성분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네랄 성분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얼굴을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청아 비슷한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우유 두세 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서 살짝 데워주세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보다 미지근하게 든 우유가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손바닥에 우유를 얼굴에 부드럽게 바르면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손끝으로 톡톡톡 두드리듯이 패팅해주세요. 특히 눈가와 입가, 이마 같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두드려 주시고요. 목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상태로 2, 3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 동안 우유의 젖산 성분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비누나 폼 클렌저 없이 물로만 헹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건 대신 부드러운 거즈나면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제 환자분 중 65살 이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고 눈가에 잔주름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눈에 띄게 얕아지셨고 무엇보다 피부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 여사님 말씀이 아침마다 세수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유에는 유지방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 피부이시거나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이제 아침 세안법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저녁에 하시는 두 번째 비밀, 쌀겨 오일 클렌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간규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미간규는 쌀을 도정할 때 벗겨지는 쌀겨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현미유, 쌀눈 기름이라고도 부르죠. 저는 몇 년 전에 한월로 여배우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피부가 정말 곱고 맑으셨어요. 기미 하나 없이 깨끗하셨습니다. 비결을 여쭈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화장 지울 때 쌀겨 기름만 썼어.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옛날 기생들이 쓰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쌀이 많이 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쌀겨를 피부를 희고 곱게 가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생이나 양반가, 여인들의 미용 비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풍속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쌀겨 기름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다른 식용유에는 없는 쌀겨 기름만의 고유한 성분입니다. 감마오리자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쌀겨 기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진정시켜서 환한 안색을 만들어주고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토코페롤 성분은 피부 스트레스를 낮추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리놀렌산과 올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자외선과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잔주름을 예방해 줍니다. 자, 저녁 클렌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집에 오시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쌀겨 기름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마트에서 파는 현미유를 쓰시면 됩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비싼 오일 사실 필요 없어요. 손바닥을 비벼서 기름을 든 다음 마른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화장이 녹도록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때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끝에 지문으로 살살 쓸어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특히 눈가 화장은 화장솜에 기름을 묻혀서 눈 위에 올려놓고 10초 정도 기다린 후에 살살 닦아내시면 됩니다. 억지로 문질러서 지우시면 눈가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얼굴 전체에 기름을 바르고 2, 3분 정도 마사지 하셨으면 미지근한 물을 손에 받아서 얼굴에 뿌려주세요. 기름과 물이 만나면 유화가 되면서 하얗게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가볍게 마사지한 후에 물로 헹궈주세요. 이때 폼 클렌저를 또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름이 살짝 남은 느낌이 나셔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천연 보습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막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쌀겨 기름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습니다. 손등에 바르시면 나이든 티 나는 검버섯과 주름 예방에 좋고요. 팔꿈치나 무릎 같은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에 발라주시면 부드러워집니다. 발뒤꿈치 각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름을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발이 훨씬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70살 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손등의 기미가 옅어지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보시고 손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주변에서 그러셨대요. 자, 아침에는 우유 세안, 저녁에는 쌀겨 오일 클렌징,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 기미와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청주 린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주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술인데 피부에 바르라고요? 처음 들으시면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청주를 피부 미용에 사용해 왔습니다. 일본의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유난히 희고 곱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술을 빚는 과정에서 계속 누룩과 발효액을 만지기 때문인데요. 이걸 보고 일본 여성들이 청주를 피부에 바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게이샤들이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도 바로 이 청주 세안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청주 성분을 넣은 화장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가 왜 피부에 좋을까요? 청주를 만드는 누룩 속에는 코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코지산은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방지해서 기미와 주근가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주에는 알부친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알부친은 기미와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미백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알부친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또한 10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과 유기산,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피부 재생이 빨라지면 기미도 옅어지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거죠. 자, 청주 린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트에서 청주를 사오세요. 요리용으로 파는 청주면 됩니다. 비싼 술 사실 필요 없어요. 알코올 도수가 14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일반 청주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쌀겨 오일 클렌징을 하신 후에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으세요. 물 한 대야에 청주 소주잔 하나 정도를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청주를 섞은 물로 얼굴을 가볍게 헹궈주세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듯이 적셔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2, 3분 정도 두셨다가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청주 냄새가 신경 쓰이시면은 마지막에 물로 헹구실 때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 정도 하시면 피부결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집니다. 2, 3주 정도 지나면 칙칙했던 피부톤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여튼 기미가 눈에 띄게 연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67살 초의 여사님은 얼굴 양볼에 기미가 심하셨습니다. 레이저 시술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잠깐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지기를 반복하셨죠. 그런데 이 청주 린스를 꾸준히 하신 지 2달 만에 기미가 확연히 옅어지셨습니다. 최 여사님 말씀이 남편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냐고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이나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은 청주양을 줄이시거나 사용을 피해주세요. 처음 하실 때는 농도를 아주 묽게 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가지 비밀 세안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우유 세안, 저녁에는 쌀겨 오일 클렌징, 그리고 주 2, 3회 청주 린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매일 피부를 망치는 습관을 계속하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습관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하시면은 아까 알려드린 3가지 세안법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은 모공이 열려서 노폐물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물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매일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피부에 안 좋은 자극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홍조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피부의 천연 유분막을 녹여버려서 건조함과 민감함을 유발합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이시거나 트러블이 잘 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 세안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세안에 가장 적합한 물 온도는 청아 비슷한 30도에서 32도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두 번째, 뽀드득에 집착하지 마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뽀드득 소리가 나야 깨끗하게 씻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그 뽀드득은 피부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피부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천연 유분막이 있습니다. 이 유분막은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폼 클렌저로 박박 씻어내면 이 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그게 바로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보호막이 벗겨지면 피부는 급하게 유분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번들번들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세수 후에는 살짝 촉촉한 느낌이 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세요.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문질 닦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기를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행동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수건의 섬유는 우리 눈에는 부드러워 보여도 피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칠습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를 수건으로 문지르면 미세한 마찰이 생기고 이게 쌓이면은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마찰로 인한 자극은 색소 침착을 유발해서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세수 후에는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거즈로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해 주세요. 문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연 건조시키는 겁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른 후에 남은 수분은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네 번째, 기미를 손으로 뜯거나 만지지 마세요. 기미가 신경 쓰여서 손으로 자꾸 만지시거나 심한 경우 손톱으로 뜯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행동입니다. 기미 부위를 자꾸 만지면 그 자극으로 인해 멜라닌 세포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기미가 옅어지기는커녕 더 짙어집니다. 손톱으로 뜯으시면은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색소가 더 침착될 수 있습니다. 기미 위에 또 다른 기미가 생기는 거죠. 기미가 신경 쓰이시더라도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피부 재생 주기가 약 한 달이니까 최소 한두 달은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습관만 고치셔도 피부가 훨씬 좋아집니다. 뜨거운 물 금지, 뽀드득 금지, 수건 문지르기 금지, 기미 만지기 금지.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피부는 밖에서만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건강해야 겉도 빛나는 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드립니다. 피부는 화분의 꽃과 같습니다. 화분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흙이 메마르면 꽃이 시들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몸속이 메마르면 이제 피부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할 식단의 세 가지 기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좋은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은 피부 건강에 필수입니다. 피부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부족하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들기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해서 피부 보습에 탁월하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샐러드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이게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엘라스틴은 피부가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단백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달걀에는 피부 재생에 필요한 비오틴도 풍부합니다. 매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챙겨 드세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이나 닭가슴살 또는 두부반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씩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기미와 주름이 생깁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은 파프리카, 키위, 딸기, 브로콜리 등입니다. 특히 파프리카에는 오렌지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에 많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블루베리. 이렇게 색깔별로 드시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71살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과 견과류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달 후에 오셨을 때 요즘 피부가 덜 건조하고 윤기가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르는 것만 바꾸신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바꾸셨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던 겁니다. 자, 좋은 지방, 단백질, 항산화, 영양소 이 3가지 기둥만 잘 챙기셔도 피부가 속부터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세안법을 써도 잠을 못 자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피부 재생을 담당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피부 세포를 밤에 자는 동안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 재생이 늦어져서 잔주름이 빨리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안색이 칙칙해집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피부 염증이 악화됩니다. 기미도 더 짙어집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 10시 전에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야 하니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끄고 편안하게 쉬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도입하세요. 우유 세안, 쌀겨 오일, 청주 린스를 한꺼번에 다 시작하시면은 혹시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떤 게 원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먼저 우유 세안을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쌀겨 오일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청주 린스를 시작하세요. 둘째,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테스트 해보세요. 이제 하루 정도 지켜보시고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없으시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셋째, 사용 중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제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뾰루지가 나면 사용을 멈추시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증상이 심하시면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우유나 청주의 농도를 묽게 해서 사용하시거나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 효과가 좋은 방법이 다른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살피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한 피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정답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안법을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이제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면은 거울 보시면서 내 피부가 이랬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석 달이면은 주변에서 요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하시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나 바쁘나 매일 아침 저녁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피부 관리를 단순한 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유로 세수하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자고 다짐하시고 저녁에 쌀겨 오일로 클렌징하면서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3분 투자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시고 집안일에 치이시느라 정신없으셔도 하루 3분만큼은 나를 위해 써주세요. 제 환자분 중 75살 박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거울 보는 게 무서웠어요. 주름 늘어나는 거, 기미 짙어지는 거 보기 싫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내가 날 돌봐주니까 피부도 보답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우유 세안으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세요. 둘째, 저녁에는 쌀겨 오일 클렌징으로 화장을 지우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세요. 셋째, 주 2, 3회 청주 린스로 기미를 옅게 하고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 세안, 뽀드득 세안, 수건 문지르기, 기미 만지기 이 4가지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좋은 지방, 단백질,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고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이 모든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 마트에서 사는 쌀겨 기름과 청주, 이게 전부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이나 수백만 원짜리 시술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3분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우유 세안 해보신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오늘 저녁부터 쌀겨 오일 클렌징 해보신다고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에 피부 고민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과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